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내년 1월은요, 2000년대 이후 무려 17년 만에 가장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일사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에 24,0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사실 분양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 분양권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 수요가 일부 빠지면서 웃돈이 하락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부동산 투자하기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알짜 부동산 정보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시장률을 꽉 잡으시라고 관련된 시장 동향과 함께 팁도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되죠. 02-545-7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늘 자상하고 섬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늘 고민 상담하고 싶어하는 전문가시죠. S&K의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하는 시장 따라잡을 만한 투자 팁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에는 2030 세대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주택을 선택했을까요? 어느덧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주 수요층이 된 2030 세대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주택시장의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 세대, 나홀로 세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을 선호했을지 약간은 짐작이 되는데요. 본부장님, 올해 2030 세대가 부동산 분양 시장에 있어서의 분위기를 굉장히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꿨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1, 2인 가구 세대다 보니까 중소형 면적으로 많이 선호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현재 서울 2030 세대의 1인 가구 수가요, 52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약 15%는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나타났는데요. 이 세대원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청약자 수 가운데 약 87%는 이 중소형 면적 전용 85 이하의 청약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그 서울 20대 가구 중에 나홀로 가구 중에서요, 10명 중에 1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또 30대 중에서는 이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6%, 30대 1인 가구들이 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자꾸 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저성장이라든지 또 저금리 기조, 고용 불안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주거가 아닌 주거 이상 투자처로 보는 20대, 30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 한 해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이슈는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의 인기, 공급량이 또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20, 30대 나홀로가 증가하면서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가요, 올해 그 최고 청약 경쟁률을 거의 휩쓸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동탄 이 신도시에 동원 로얄 듀크라는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이하가 있었는데요. 경쟁률이 자그마치 2061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60명은 떨어지는 거고 1명만 당첨이 됐겠죠. 또한 이 강남의 DH 아너힐도 분양을 했는데요. 이 고분양가 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용 84제곱미터는 경쟁률이 1381대 1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올해 아파트 신규 단지에 이 청약한 전국 청약자 수가요, 총 384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87%, 약 334만 5천 명 정도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 접수를 했다. 그만큼 중소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한 거래량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존 아파트들도요, 이 중소형 면적별 아파트 거래량이 대형에 비해서 약 6.5배 높은 거래량을 나타낼 정도로 정말 중소형이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당연히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분양된 약 19만 8천 가구 중에서 약 18만 3천여 가구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격차도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2012년만 하더라도 이 중소형이 평당 약 807만 원, 그리고 중대형은 약 평당 1,100만 원이었습니다. 약 300만 원 차이가 났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보면은 중소형이 약 1,000만 원, 또 중대형은 약 1,094만 원, 약 90만 원대로 좁혀졌고요. 올 하반기만 보자면은요, 이 중소형은 약 1,083만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 중대형은 약 1,120만 원 정도로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격차가 약 30만 원대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럼 중소형이 인기도 많고 가격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고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이 중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은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중소형 공급이 적었던 인기 지역은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청약 규제에 따라서 이제는 청약 통장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선별적으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지역의 중소형은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고 좀 인기가 없는 지역의 중대형들은 조금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달라지고 있는 2030 세대들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세한 흐름은 물론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투자처라는 주제로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저는 행신동 햇빛마을의 20단지 매입을 원하는데요. 전망이 어떤지 해서요. 지금 햇빛마을에 있는 20단지 아파트 네.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몇 평 생각하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형이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행신동에 있는 이 아파트 매수해도 미래가치 충분한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행신동 주 20단지를 매수하려고 하시는데 주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거주예요. 일단 실거주 하실 생각이고요. 네. 그죠? 실거주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네. 현재 그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어요?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 네. 실거주 하시는데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불편함 없이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상암동에 이제 직장이 있고요. 네. 남편은 이제 일산 쪽이라서 네, 아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 위치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예. 일단은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매수하시는 거는 찬성을 드릴게요. 네. 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행신동 주거 20단지가 좀 가운데 있죠. 네. 주변으로 비싼 단지들이 많아요. 주공단지들이 평형대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 네. 주변에 시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이 지역이 실거주 하시는 데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게 어쨌든 3호선 일산에 사시는 직장인 다니시면 이용하실 수 있고 아까 또 상암동 다니시니까 또 경의 중앙선 이용하시기에도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출퇴근하시기도 나쁘지 않고 주변에 큰 공원이라든지 뒤쪽으로 산이 있어서 거주하시는 환경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네.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 지역은 크게 변화가 없을 지역인데 바로 옆으로 이제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가 정말 오랜 시간을 끌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두산이 들어온다, 또 6구역 행복주택이 들어온다. 어쨌든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진행되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이제 제자리에 멈춰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좀 크게 보면 이 부근의 지역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위에 보시면 원당이라든지 또 옆에 원흥 공용주택지구 또 삼성까지 있거든요. 네. 이 지역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과 접근도 가깝고 은평 뉴타운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외곽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대형 평수를 중대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삼성으로 많이 가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평당 한 1,500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이 시청자님께서 선택하신 지역은 크게 변화가 없을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시기에는 크게 나쁘진 않지만 이런 소형 평수들이 나중에 일산 지역이 지금 그렇거든요. 리모델링을 진행할지 재건축을 진행할지도
아직도 한 뭐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야 되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실거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쭤봤던 게 실거주 하시기는 괜찮겠지만 가격이 막 가파르게 상승하시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지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하실 때 매수를 하시는데 어쨌든 가격이 크게 또 하락하진 않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꾸준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조금 오래 사신다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에 계속 아파트를 옮기신다고 하시면은 이 아파트는 조금 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실거주라면 찬성이고요. 투자 목적이 많이 들어간다면은 이 지역은 조금 투자 목적에서 배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저는 그 성동구 성수2가 1동에 있는 강변 청구 아파트를 문의 좀 드리고 싶어요. 강변 청구 아파트. 청구 아파트요. 네네. 어떻게 뭐 매수하시려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곳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15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아, 네, 보유하고 계시군요.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거가 지금 뭐 내년 봄쯤에 그 조합이 설립이 된다고 그래서요. 네, 네. 예, 그 주변에 다른 아파트는 조합이 벌써 설립이 다 된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음, 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이거를 보유를 계속 하는 게 비전이 있을지 아니면은 이참에 매도를 하는 게 더 현명할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과연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현명할지 함께 고민해 볼게요.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몇 평 갖고 계세요? 24평인 것 같아요. 아, 24평이고 네네. 현재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그거 지금 계속해서 네. 10몇 년 동안 좀 월세 놓고 있어요. 계속 월세 놓고 계시고요? 네네. 그 혹시 24평짜리 최근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뭐 한 6억 정도? 예. 네, 그 정도 조금 가는데, 빠졌어요. 네, 한 6억 정도 가는데, 지금 뭐 성수동이 일단 재개발이 지금 일단 화두에 올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하실 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일단 제가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지금 성수동 쪽에 비슷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뭐 강변 동양이라든지 뭐 강변 현대, 한강 현신, 청구 강변. 근데 특징들이 있어요. 세대수가 굉장히 작죠. 네네. 예, 세대수는 뭐 한 150세대, 200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강을 끼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한강 조망권이죠. 네네. 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웬만해선 가격이 쉽게 내려가진 않겠죠.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유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성수동이 지금 뭐 이쪽에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또 서울숲 트리마제 같은 정말 네. 엄청난 주상복합들이 오면서 여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아까 뭐 재개발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뭐 지금 성수 이쪽에서 뭐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 3구역입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이제 4구역만 지금 좀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 4구역은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됐고 네. 여긴 어쨌든 한강변 그 제한 전에 있기 때문에 뭐 50층짜리 주상 복합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볼 때 성수동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4구역만 하더라도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제서 뭐 조합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4구역은 지금 어쨌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곳이고요. 네. 근데 이 3구역하고 4구역이 2구역하고 3구역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시장이 있습니다. 예. 시장이요, 예, 맞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할 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뚝도시장이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이 재개발하는데 동의해 줄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4구역이 진행이 되면 개발에 대한 압력은 계속 옆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50층짜리 뭐 주상복합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3구역도
시간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과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또 현재는 어쨌든 이 한강변이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러니까 뭐 35층 이상을 못 진다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당장을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더 뭐 내년 초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뭐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막 그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나올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게 뭐 나중에 뭐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까지 가는 동안도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할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이 혹시라도 진행이 된다고 할 때, 뭐 관리 처분 인가라든지 그 앞에 있는 시점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예. 그때 매도를 하더라도 그때 했으면 그렇죠. 좋다고요? 예. 네. 예. 물론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연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강변 네. 아파트가 제일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비해서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 낮은 건 있는데 오히려 개발이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지금 다 관망하는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년 초에 조합 설립이 된 이후에 사업 속도가 빠르면 지금보다 분명히 좋은 시절이 올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그 조합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신다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매도하실 타이밍이 오실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네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전화 상담 진행해 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끝번호 585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부천 괴안동의 대연 청실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데요. 이 투자 목적으로 같은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망 짚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실거주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일단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하나 더 매수할까 말까 고민이시네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약간 행복한 고민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네. 그렇죠. 주변을 먼저 봅니다. 그쵸. 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하나 더 사놓으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뭐 동네를 돌아다니시다가 새로운 오피스텔 이런 게 있으면은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시는데. 잘 아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데 일단 현재 괴안동 이 대연 청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생각을 좀 뒤로 접어줬으면 하는데요. 네. 자,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연 청실 아파트 여기 역곡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과 접근성도 좋고 1호선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부천 지역에 총 31개 뉴타운 지역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좀 더딜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뭐 괴안 2랑 괴안 3만 일반 사업지로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연 청실 아파트를 지금 하나 더 매수하시려는 이유가 연차가 어느 정도 이제 재건축 연한이 다가옴에 따라서 재건축에 기대를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뭐 3, 4년 후에 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굳이 지금 안 사셔도 가격이 크게 오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신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옥길지구라든지 항동지구 같은 공공주택지구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투자하실 거라면 차라리 좀 더 서울 중심권으로 오셔서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한 2, 3년 후에 다시 대연 청실로 가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사연 확인해 보시죠. 자, 끝번호 449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상가, 오피스텔, 주택 중에서 뭐가 제일 관리하기 쉽고 리스크가 적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수익형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의 끊임없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상가는 어쨌든 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인데요. 일단 투자 금액이 좀 많죠. 네. 투자 금액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고 월세 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상가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하실 경우에는요. 현재는 어쨌든 이 신도시라든지 새로 생기는 유명한 상가, 뭐 역주변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미 상권이 좀 발달해 있는 곳에 가시는 게 아무래도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최근에 공급량이 많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내년에도 엄청난 오피스텔 공급량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이 공급량과 수요량을 적절히 따지시는 곳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많으면은 정말 공급량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오래됐더라도 안정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오피스텔은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익형으로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이 주택도 월세를 받으시다가 또 황금성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서울 중심권 혹은 지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꼭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세미나 오시면은 이런 수익형 투자 완벽한 해답을 가르쳐 드리니까요. 꼭 저희 세미나에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빠르게 또 전화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예, 권선동 아이파크 5차 지상복합 아파트인데요. 네, 네. 예, 이거를 내년 6월 입주 예정인데, 네.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투자 목적인데, 네, 네. 예, 그 입주해서 월세를 놓을까 하는데,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몇 평형이세요? 49제곱미터요. 49제곱미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예, 예, 아, 분양을 받으셨고 혹시 뭐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예, 예, 2억 한 6천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받으신다. 그럼 저는 찬성을 예. 드리고요. 예. 이거 나중에 뭐 시세 차익을 보신다. 그러면은 분양권을 매도하시는 거로 결론을 드릴 건데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수원 아이파크 단지들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렇죠. 뭐 1단지, 2단지, 3단지, 뭐 최근에 7단지까지 해갖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들어와 있고요. 이 주변의 예. 아파트들, 수원 아이파크 아파트들이 평당 한 1,400에서 1,500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나마 이제 5차는 주상복합으로 되다 보니까 뭐 밑에 상권도 잘 발달이 될 것 같고 또 여기는 소형 평수의 중심에 그런 아파트잖아요. 예, 뭐 원룸도 있고 뭐 투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 수입 받기에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주변에 뭐 삼성전자도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하려는 수요자들은 분명히 많을 건데 그게 아파트 가격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 주변 아파트 비해서 조금 가격이 많이 오르긴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월세를 꾸준히 받고 싶다면은 저는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예, 이거를 예. 뭐 2, 3년 안에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조금 피가 붙었을 때 파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월세 수요는 괜찮지만 차익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다른 고민 예. 있으시면 언제든 또 전화 주세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해결해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과 송선문 대표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에 주목해야 할 부동산 투자처라는 주제로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여전히 세심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확실하게 해주셨던 분이죠.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짜 정보만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부터는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아주자산관리 박정호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준비해 오신 부동산 정보들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영조 이사님, 오늘 네. 어디로 가볼까요? 네, 강남에서도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2호선과 이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이 직선 거리로는 2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또 2호선과 신분당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역까지도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의 희소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매물은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는 굉장히 경쟁력과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가 무려 328평의 대지 위에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즉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는 그런 상품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인데요. 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서초동의 역세권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박정호 소장님은 두 가지 준비하셨죠? 예. 네. 예, 오늘은 마포구 성산동과 서초구 읍면동 다세대 준비하였는데요. 성산동은 마포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지역이면서도 입지 조건이 좋아 수요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옆에 상암 DMC라는 대형 업무단지를 배후지로 두고 있고 인근에 연세대를 비롯한 국내에서 유명한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홍대 상권, 신촌 상권 등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읍면동은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R&D 캠퍼스를 비롯하여 LG전자, KT 등 대기업의 연구시설이 밀집한 곳이고요. 또한 앞으로 양재동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R&C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풍부한 배후 수요와 미래의 가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부동산 정보 한 가지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곳은요,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1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마포관에서도 성산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성산동의 매력 낱낱이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2분 거리에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고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을 통해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요. 또한 내부 순환도로의 진출입로가 바로 앞에 있어 강변, 북로와 성산대교, 올림픽대로 이용이 수월하여 서울 곳곳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바로 앞에는 가재울 뉴타운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가재울 뉴타운은 2019년까지 약 2만 세대, 5만 명이 거주할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어 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을 포함하여 신흥 주거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서쪽으로는 상암 DMC라는 업무단지가 인접하였는데요. 상암 DMC에는 현재 87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고 약 4만 명이 근무 중에 있어 배후 수요 또한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이지만 바로 뒤에 홍제천이 흐르고 있고 공동공원, 안산도시공원 등이 가깝게 있어 녹지 공간이 풍부한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성산동의 매력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주변 지역과 성산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부분 주목해 볼까요? 예, 우리 서울에서 1호죠. 네. 대형 업무단지로 우리 상암 DMC가 네. 이쪽 지역의 최고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암 DMC에는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하여 미디어 기업,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구로 계열사 건물 등 방송사와 IT 기업이 다수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암 DMC를 상징할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기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강북을 대표하는 대형 업무 단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홍대 상권 확장을 들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대표 상권 중에 하나인 홍익대 앞 상권이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에서 시작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수동과 공항철도 개통 호재로 주목받은 연남동과 성산동까지 상권이 확대되고 있어 집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시세 차익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은평구 수색동과 마포구 상암동은 인접한 지역임에도 경의선에 의해 단절된 곳으로 이것을 수색역세권 개발로 이어지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수색역세권 개발로 이어지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6월 서울시가 수색역세권 전체 개발을 여의도 공원의 1.5배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을 당초 예상보다 50% 이상 확대하고 경의 중앙선을 지하화하는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수색역 개발과 함께 주변에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상주현을 최대 7만 명까지 바라보고 있어 많은 인구 유입에 생활 인프라는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업무단지, 상권 확장 관련된 역세권 대개발 관련한 부분은 모두 수요를 많이 이끌어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지어졌나요? 2016년 11월 말 준공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층 중 5층으로 전용 면적 29.37제곱미터, 대지 면적 20.28제곱미터에 방 둘,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필로티 구조에 주차가 편리하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시공하였는데요. 특히 다른 건물에서 보기 드문 사면 대리석으로 마감하였고 중문을 설치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난방비 전략 효과를 보게 하였습니다.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비데를 제공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건물 봤고요. 이제는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격 좀 주시죠. 예. 마포구에서 위와 같은 전용 면적의 투룸이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원 사이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성산동이 마포구에서는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선정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2억 5,800만 원입니다. 임대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2,8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6,8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고요. 다세대 주택 매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 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예, 현장 답사는 중요하죠. 네. 예, 현장 답사 중요하고요. 또 주변 지역이라든지 개발 호재 이런 점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만나본 부동산 정보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 확인해 봐야겠죠.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6월 준공이 예정돼 있죠. 7층 건물의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약 2,5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서초간에서도 노른자 서초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의 매력부터 분석해 볼까요, 이사님? 네. 네. 자, 우선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입지,
이 입지는 다른 이 강남 기준으로 해서 그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의 공시지가죠. 공시지가 자체가 무려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역시 이 매물의 입지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09년도에 본 매물자 아주 접해 있는 이 강남 삼성타운이 그 3만 명의 상주 인원을 가지고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서 주변에 강남권의 강남 물건지 인근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대로변에 그 거래가액이 형성이 되고 이면에는 1억 이상의 거래가가 현재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매물지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이 롯데 칠성부지가 이 삼성 강남 본사와는 약 2배의 규모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규모 역시 2배 이상의 규모로 건축이 됩니다. 삼성타운과 그 비교 사례를 보시면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본 매물이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 매물지와는 이 롯데 칠성부지는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교대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60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6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세 개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도 이 교대역 인근은 이 투자자들의 항상 관심이 많은 지역에 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은 대로변 이 상업지역과는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강남역 그리고 삼성전자 강남 4옥이 있고요. 다음이 그 유명한 롯데 칠성부지 그리고 롯데 호롱 오피스 부지가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가 한 20m 정도 떨어져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가 들어가 있고 개발 수혜지에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수조동의 매력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개발 호재 보도록 할게요. 어떤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요? 네, 앞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약 2배 규모의 이 롯데 칠성부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 칠성부지는 개발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명도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없습니다. 바로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금 더 빠른 개발 호재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부터미널 개발 사업도 조금 현실적으로 가시화돼 가고 있는데 이 대명건설의 계열사인 서울리첸에 1,755억 원에 매각이 되면서 개발 사업이 조금 더 구체적인 가시화가 돼가고 있고요.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본 매물지가 상품성이 매우 뛰어나고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를 모두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남 IC와 서초 IC의 이 정체 구간 지상에 17만 평의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본 매물지와는 그야말로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7만 평의 정원을 내 집 앞 정원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 성보사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상제 터널이 생겨나고 또 이 서리풀 공원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개발 호재가 본 매물지와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 어떤 식의 계획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투자의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건물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약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지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매물은 다른 매물과 비교해서 굉장히 뛰어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지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또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대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야말로 경쟁력과 상품성이 매우 뛰어난 건축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층에 또 관리실을 만들어서 상주하는 경비원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또 CCTV는 물론이고 센서 감지실, 또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의해서 전기차 충전함, 그리고 주민 공동 편의시설, 개인 락카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통의 다세대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무려 3대가 신축이 되게 됩니다.
또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무려 4m 50 정도가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도 매우 우수하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또 무인 택배함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규모의 역세권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까지 잘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가격까지 맞춰진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살짝 들어봤을 때 투자 금액이 낮았어요. 가격 좀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긴 뭐 월세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월세 수요가 풍부하면서도 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때문에 전세 예상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 지하 주차장의 세대당 공사비의 원가가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는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투자금이 2,500만 원이 되겠고요. 특히 이 장점인 월세 가능 금액, 보증금 2천에 110만 원은 충분히 가능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1억 9천 정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매달 6,500 정도 투자해서 60만 원 이상을 받아갈 수 있는 수익률까지도 겸비한 그야말로 단기 차액, 또 시세 차액, 또 저금리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수 시 유의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 조심해야 될까요? 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동산 양극화 시대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매물이 또 살아남고 또 도태되고 이런 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해법은 상품성과 경쟁력 있는 매물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현장 답사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살펴본 부동산 정보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세 번째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초구 안에서도 살짝 옆 동네 우면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숲역에서 차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2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서초구 안에서도 우면동 가보도록 할게요. 역 이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뭔가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맞습니다. 네. 예. 일단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차량으로 2, 3분이면 이용할 수 있고 물론 지금 당장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전철은 없으나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까지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을 통과할 유례 가천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전철을 개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향후 전철 개통 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함은 물론 부동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 고속도로와 양재대로, 강남 순환 고속도로 등 광범위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이동이 수월하고요. 바로 옆 LG전자 R&D 센터를 비롯하여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연구소가 밀집하여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면산과 생태 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 양재 시민의 숲 등 서초구에서도 자연환경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생활 인프라는 관공서, 금융기관,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클럽, 하이브랜드 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거주 만족도 또한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보면 이 지역에 있어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주로 영향을 미칠까요? 예, 현재 이 지역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KT, LG전자 등 대기업이 지금 밀집한 곳인데요. 네. 그래서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자, 여기에 지난 8월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양재 우면 일대를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재 읍면 일대 330만 제곱미터를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가 결합된 서울의 대표 R&CD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자면 우선 AT센터 및 양재 시민의 숲 일대는 R&CD 코어 권역으로 지정해 AT센터, 양재 꽃시장 현대화사업, 공공부지, 마방공원 등을 활용해 R&CD 공간 확보를 극대화하고 양재 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등의 문화, 여가, 교류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유통 업무 설비로 묶여있는 한국화물터미널이나 양국도매시장, 양재꽃시장 일대 부지 약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여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 공간, R&CD를 위한 대학 등 교육 연구시설, 컨벤션 앤 호텔, 문화 전시 및 공연장 같은 기업 성장과 도시 지원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요. 서울시는 이를 통해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과 2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경부 고속도로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 지하 추진 등 지역 가치를 높여줄 다양한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건물 보도록 할 텐데 이미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직접 가보면 가장 좋겠지만 소장님께서 뭔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네. 2016년 2월 준공한 건물인데요. 왜 이렇게 늦게, 아직까지 안 팔렸나? 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유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우리 여태까지 건축주께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제야 네. 내놓은 물건이십니다. 예, 물건입니다. 예. 총 5층 중 5층으로 전용 면적 22.25 제곱미터, 대지 면적 19.05 제곱미터에 방과 욕실이 각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필로티 구조에 주차가 편리하고 엘리베이터, CCTV, 현관 보안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부는 주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연구원들의 퀄리티에 맞춰 최고급 자재로 시공하였고 옵션으로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 붙박이장을 제공합니다. 네. 건물 특징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정보였는데 투자 금액 살짝 봤을 때 2천만 원 딱 맞춰서 오셨어요. 예. 네. 가격 정보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예. 건축주 보유분이라서 좀 싸게 갖고 나왔는데요. 네, 네, 예. 네. 요즘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부동시장에 일수록 최소한의 투자가 중요한데요. 매매가 저렴하게 2억 6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2천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 예상되고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 가능액 한 1억 5천만으로 잡는다면 실투자금 8천만 원 예상됩니다. 네. 건축주 보유분 가지고 나왔습니다.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굉장히 있는 부동산 정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매수 시 유의점 체크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최소한의 투자가 네. 어려운 때일수록 최소한의 투자 그래야지 리스크가 덜하다는 거 그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확인해 본 부동산 정보 서초구 안에서도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통해서 알짜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일정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박정원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초보자를 위한 쉬운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진행되고요. 관련한 문의는 서울전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영조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도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래가 빌딩 5층에 위치한 AS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아주자산관리의 박정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 또 부동산 시장 동향, 알짜 정보는 저희와 함께 늘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